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월 3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후 10시.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투자 심리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좀 있으면 이제 900명 넘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841명이니까. 뭐, 금세 늘어요.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저도 개그 못 하겠어요. 자, 투자 심리도 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보조지표가 있는데,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조지표가 도대체 뭐냐? 정의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정의를 하면 10개. 먼저 10개예요. 10개. 그러니까 요게 구성 요소예요. 10개로 하자. 이런 뜻이에요. 10개로 하자. 다음 상승일수 10개 중에 상승한 개수를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10을 곱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투자 심리도라고 합니다. 됐죠? 투자 심리도의 정의는 이거예요. 10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상승한 수를 네가 세봐. 셌어? 그러면 10을 곱해. 그걸 우리는 투자 심리도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투자 심리도는 심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심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 10개 상승일수 이 정보를 가지고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도는 그냥 이름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뭐 여자 심리도 남자 심리도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 푸양님, 너르님, 언타이틀님 반갑습니다. 됐죠? 응? 정의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공식으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상승일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전봉의 주가보다 크다면 1이라고 하자. 아니면 0이라고 하자.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걸 10개나 해요. 그죠? 왜? 구성 요소가 10개이기 때문에 10개를 해요. 거기다가 10을 곱합니다. 이게 뭐다? 투자 심리도 공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C가 있죠? C. C. 이건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예요. 이 C는 클로즈의 약자입니다. C. 종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투자 심리도는 종가의 투자 심리도예요. 종가의 투자 심리도.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만약에 이거를 고가로 바꾸면요. H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고가의 투자 심리도가 되고 C 대신에 H 대신에 L을 넣으면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됩니다. 이렇게 속성을 바꿔주면 전혀 다른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종가, 고가, 저가, 거래량
투자 심리도를 모두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만들어서 사용해요. 여기까지 설명됐죠? 얘가 C, 얘가 H, 얘가 L, 얘가 V예요. 자, 이걸 차트에다가 표시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영어로 표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검정, 얘는 빨강, 얘는 파랑, 얘는 노랑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랑색이면 거래량이구나, 파랑색이면 저가구나, 빨강색이면 고가구나, 검정색이면 종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런 색깔이 정해졌냐? 자, 저가로 가려면 음봉이어야 되죠? 음봉의 색은 파랑색입니다. 고가를 찍으려면 양봉이어야 되죠? 양봉의 색은 빨강색이에요. 종가는 음봉일 수도 있고 양봉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는 색이 없으니까 검정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이랑 가장 비교가 잘 되는 색이 노란색이라 노란색이 거래량이에요. 자, 이제 색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되셨죠? 이번에는 아까 10개 중 상승일수였잖아요. 자, 투자 심리도가 100이다. 100이라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번을 다 상승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투자 심리도가 100이라는 뜻은 10번 다 상승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한 게 다 이렇게 꽉 차 있는 걸 뜻해요. 자, 투자 심리도가 0이라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걸 뜻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투자 심리도가 10이다. 그럼 한 번 상승한 거예요. 한 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한 번일 수도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쵸? 이게 다 10이에요. 자, 그러면 상승한 위치 정확하게 어디 있냐? 어디냐? 왜냐면 투자 심리도가 10이어도 그 상승한 날짜가 10개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투자 심리도만 봤을 때 모르잖아요. 그쵸? 투자 심리도만 봤을 때는 투자 심리도가 10이라는 게 도대체 몇 번째 날에 상승했는지를 우리는 모른다고요. 투자 심리도만 봤을 때는. 그래서 투자 심리도의 값을 가지고 상승한 날짜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표시해 주는 이 테이블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매트릭스. 자, 매트릭스는 1번 뜻이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배열한 거잖아요. 두 번째 뜻은 모체라는 뜻입니다. 모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 심리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트릭스가 더 중요해요.
자, 이제 매트릭스의 개념이 이해되셨죠? 예? 매트릭스는 10개 봉, 10개 봉에 정확하게 어디가 상승하고 어디가 하락했는지를 표시해주는 테이블. 그 테이블을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상승이 6개. 그죠? 상승이 6개고 하락이 4개니까 투자 심리도는 60입니다. 60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상승한 게 4개고 하락한 게 6개예요. 그러니까 상승이 4개, 하락이 6개니까 요건 투심이 40이죠. 여기가 현재예요. 여기가 현재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이 돼요. 내일이 되면 투자 심리도가 몇일까요? 네? 투자 심리도가 몇일까요? 자, 내일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죠. 내일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10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 11번째네? 넌 나가. 그쵸? 얘는 나가야 돼요. 응?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너 나가야 돼. 그죠? 그래서 봉이 바뀌면 나가야 되는 값이 생긴다. 이걸 머릿속에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 10개만 가능하니까 10개만 포함할 수밖에 없잖아요. 11개로 포함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투자심리도는 10개만 대상으로 한다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11번째가 되는 값은 계속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상승일 수, 요거요. 요게 몇 개예요? 5개죠. 여기는 상승일 수가 4개예요. 자, 상승하면 6개가 되죠. 그죠? 하락하면 5개가 돼요. 여기는 상승하면 5개가 되고 하락하면 4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긴 투자 심리도가 60이고 얘는 50이고 얘는 50이고 얘는 40이에요. 근데 원래 값이 얼마예요? 원래가 60이죠. 원래가 60이었잖아요. 여기는 원래가 40이고. 근데 40에서 50이거나 40이 되는 거예요. 네? 봉이 바뀌었을 때 아래에 있는 거는 투자 심리도가 원래 40이었는데 50이 되거나 40이 돼요. 근데 위에 거는 원래 60이었는데 60이거나 50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0인데 60이거나 50이 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고, 그죠? 40이었는데 40이거나 50이 된다는 건 옆으로 가거나 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횡보고 얘는 하락이고 얘는 상승이고 얘는 횡보예요. 자, 마지막 값 빠져나가는 값이 상승인 경우 투자 심리도는 횡보하거나 하락한다.
다른 말로는 절대로 상승하지 않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절대로 상승하지 않는다고. 이게 아셔야 될 내용이고, 두 번째, 나가는 값이 하락이야. 그러면 투자 심리도는 횡보하거나 상승하니까 절대로 하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상승이 없고 이 경우에는 하락이 없어요.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를 배운다, 매트릭스를 이해한다라는 거는 이게 코어예요. 코어. 한쪽 방향으로는 절대 못 가. 예? 이 한쪽 방향으로 절대로 못 가는 성질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투자 심리도를 분석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근데 이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안 잡혀.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 개념이 잡히는 순간 그래프가 다 보여요. 자, 그러면 매트릭스에서 1이 9, 0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래프에다가 넣으려고 했더니 안 돼. 너는 숫자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숫자는 못 쓰게 한다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숫자가 아닌 방법으로 이걸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색깔을 칠하고 얘는 색깔을 안 칠했어요. 예? 얘는 색깔을 칠하고 얘는 색깔을 안 칠했다고요. 그래서 얘를 빨강색으로 칠하고, 그죠? 이렇게 빨강색으로 칠하고, 얘를 파랑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칠하고, 노란색으로 칠하고, 이렇게 색을 칠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회색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칠했어요. 그래서 요게 고가의 1이고, 그죠? 얘는 저가의 1이고, 얘는 종가의 1이고, 얘는 거래량의 1이에요. 그리고 같은 라인에 회색이 있으면 이건 다 0이 되는 겁니다. 요 정의를 기억해 주세요. 예?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예. 이 점이 왜 이렇게 생겼어? 따지지 말고요.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예요. 왜? 이걸로 표시할 수가 없어서. 1과 0으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점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점으로.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투자 심리도가 오르면 이걸 상승 주기라 그래요. 예? 상승 주기. 예. 추세가 아니에요. 추세가 아닙니다. 얘는 추세랑 무관해. 예. 얘는 얘대로 노는 거야. 그러니까 봉 차트에서 상승 추세 타고 하락 추세 타고 그러잖아요. 얘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시간의 개념만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얘가 내려가면 하락 주기가 됩니다. 하락 주기.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내려갈 때는 예, 하락 주기라 그러고 올라갈 때는 상승 주기라 그래요. 응? 이렇게 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혼조세죠. 그러면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거죠. 상승 주기, 하락 주기,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혼조. 예. 이 세 가지 유형의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투자 심리도가 어떻게 하면 오르고 투자 심리도가 어떻게 하면 내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거예요. 투자 심리도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오른다. 그죠? 투자 심리도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내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몰라. 여러분이 이 조건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는 계속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은 몰라.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이 투자 심리도가 오르기 위한 조건과 투자 심리도가 내리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자, 잘 보세요. 자, 잘 보시면 돼요. 요게 종가죠. 그죠? 종가를 우리는 검정색으로 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파란색이 이게 저가죠. 빨강색이 고가예요. 예? 자,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서 내려갔죠. 예? 여기서 내려갔어. 저가, 고가, 종가가 다 내려갔어요.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락이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응? 잘 보시면 계속 내리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제 하나하나 쪼개서 볼 테니까 쪼개서 보시면서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보세요.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첫 번째, 저가. 자, 저가를 보겠습니다. 저가를 봤는데 여기가 제일 높아. 그죠? 여기가 제일 높아요. 지금 보시는 봉 중에 여기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서 저가가 깨졌죠. 그쵸? 다음 봉에서 저가를 깼잖아요. 저가를 깼는데 밑에 요게 빠져나가는 값이에요. 요 밑에 있는 값은 현재 봉의 정보가 아니라 빠져나가는 값. 그러니까 10개 전값이란 얘기예요. 예? 아까 10개를 포함하고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값이잖아요. 그 빠져나가는 값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저가가 1이 있고, 예, 여기 저가가 1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 빠져나가고 하락했으니까 0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자, 이 계산법을 여러분이 터득하셔야 돼요. 자, 이 봉은 저가가 깨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0이 들어왔다고. 예? 0이 들어왔다고요. 이 봉은 0이 들어온 봉이야. 근데 기존에 빠져나가는 값은 얘예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 빠져나가고 0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는 10이 다운되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10이 다운됐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려면 무조건 빠져나가는 값이 1이 있어야 돼요. 1이 없으면 투자 심리도는 하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락하려면 이렇게 1이 꼭 있어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에요. 그 얘기는 횡보하거나 상승하고 횡보하거나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이 두 번의 기회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저가를 깼지. 그죠? 저가를 깨니까 횡보하죠. 횡보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락한 다음에 횡보했지. 예? 먼저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하고 횡보기 때문에 하락이에요. 상승을 하고 횡보하면 상승인데 하락을 한 다음에 횡보했으니까 하락이라고. 근데 그 다음에도 저가를 또 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횡보하죠. 그러니까 하락한 다음에 횡보하고 횡보했기 때문에 이건 하락이라고. 응?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저가 깼죠. 그랬더니 이제 내려가. 왜? 여기는 1이거든. 그리고 여기서 또 깼어. 또 깼더니 이제 횡보해. 여긴 0이거든. 예?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투자 심리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락해가지고 계속 하락한 거잖아. 지그재그로 하락해 왔다고요. 예. 그런데 여기는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네?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앞으로 1주, 2주, 3주, 그죠? 못 올라. 못 오른다고요. 횡보하거나 하락만 해야 돼. 근데 기존의 흐름이 하락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든가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상승을 못 한다고요. 이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 심리도 상승 못 해. 오케이? 네. 투자 심리도 상승 못 한다고요. 왜? 1만 빠져나가니까. 1만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상승이 안 되잖아. 이해되세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다른 건 안 중요해. 예? 기존에 여기는 0이 있었고 여기도 0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승할 수도 있었다고. 상승할 수도 있는데 하락시킨 거야. 그죠? 근데 지금은 상승할 수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락해? 여기까지예요. 근데 지금이 1월 1주죠. 1월 2주, 1월 3주, 1월 4주. 그러니까 1월달 내내 저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제가 하는 얘기, 저가 투자 심리도는 무조건 하락한다예요. 봉이 양봉을 내건 음봉을 내건 저가를 지키건 깨건 상관없어. 계속 내려가. 이해되셨죠? 왜? 투자 심리도는 속성상 0 구간이 빠져나가야 상승할 수 있어요. 예? 0 구간이 빠져나가야 상승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의 방법이 일치 없다고. 그래서 이건 저가 투자 심리도의 바닥은 1월 4주가 지나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월 4주까지는 내려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가가 내려간다가 아니라 투자 심리도가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면 주가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스케줄대로 간다면 1월 4주 정도 가면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왜 제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한다는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왜? 중간에 0 구간이 없어. 0이 빠져나가는 값이 없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는 횡보 하락밖에 안 돼. 접수 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건 저가입니다. 네, 저가예요. 다음. 다음 이제 종가. 자, 종가도 여기까지는 하락하네? 이거까지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1월 1주, 2주, 3주. 1월 3주까지네. 그죠? 얘는 1월 3주까지 하락해. 그럼 고가는? 얘도 똑같네? 1월 4주까지네? 그러니까 고가도 1월 4주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저가도 1월 4주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종가만 1월 3주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려면 2월 첫 번째 주부터 가능해. 그죠? 상승이 나오려면 2월 첫 번째 주부터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보고 에이씨 고버스를 팔아버려야겠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내가 고버스를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은 2월 첫 번째 주입니다. 그죠? 2월 첫 번째 주. 그러니까 지금 뭐 나스닥이 오르고 뭐 국내 증시가 오르고 내리고 관심 없죠? 왜? 얘는 1월 말이 가야 알 수 있어. 1월 말이 돼야 알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 얘기가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판을 키워보자고. 예? 이제는 판을 키워보자고요. 주봉 말고 분기를 보자고. 분기. 자, 분기로 갑니다. 자, 분기로 가볼게요. 네, 분기로 갔더니 잘 보세요. 자, 분기로 갔더니 다 내리네? 다 내리고 있죠? 다 내리고 있잖아요. 고가, 저가, 종가 다 내립니다. 투자심리도 다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한다? 0구간을 찾으라고. 0구간이 지금 여기잖아요. 어디 있지? 여기 있네. 그죠? 0구간 여기 있잖아요. 여긴 다 1구간이네. 꽉 찼죠? 꽉 찼잖아요. 중간에 0이 있어요? 없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앞으로 4개. 현재 포함. 네. 4개가 하락해. 그쵸? 앞으로 현재 포함 4개가 하락한다고요. 그리고 5번째 가야 상승 여부를 알 수 있어. 예? 근데 이게 분기봉이잖아요. 분기의 개념이 뭐예요? 분기가 3개월.
그러면 요 점 하나가 얼마예요? 3개월이야. 예? 3개월 곱하기 4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 심리도가 몇 개월 동안 하락한다는 얘기야. 예? 12개월이죠. 나이코님, 그 나중에 그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됐죠? 예? 요거 이해되시죠? 예? 앞으로 1년간 투자 심리도는 하락해. 봉이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봉이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투자 심리도는 앞으로 1년간 하락할 거라고요. 응? 1년간 하락한다고. 그쵸? 1년간 하락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예요? 답이 없죠. 올해는 답이 없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응?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 분기봉은 하락이야. 그쵸? 분기봉은 하락이라고요. 분기봉은 하락하기 위해서 시간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자, 요번에 조금 더 심각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볼 건 뭐냐면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그러면 나스닥의 분기는 어떻게 돼 있을까? 자, 나스닥의 분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나스닥의 분기입니다. 나스닥의 분기. 자, 지금이 여기에요. 여기. 그죠? 지금 여기인데 얘는 일구간이 몇 개, 지금 다 하락하고 있잖아요. 다 하락이에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몇 분기예요? 예? 얘는 6분기야, 6분기. 그쵸? 얘는 6분기라고요. 그러면 3개월 곱하기 6분기면 이게 얼마나 돼요? 시간이? 18개월이죠. 예. 그러니까 얘는 2024년 6월 지나야 바닥이 나와요. 그죠? 우리는 2024년 3년 12월이 지나고 나야 바닥에 나오죠. 예. 지금 차트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분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예. 요건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올해가 엄청난 상승장이냐? 모르겠어요. 일단 구조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나이트호크님이 물어본 거는 예, 조금 더 이게 디테일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 지금부터는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 최저가 모드와 최고가 모드라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개념을 알고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10시 40분이죠? 최저가 모드, 최고가 모드, 그 다음에 투심이 봉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최고가 모드. 예, 이거 고저종 모드 해당됩니다. 최저가 모드. 예, 이것도 고저종 다 해당돼요. 예, 무슨 뜻이냐면, 예? 투자 심리도 위치가 최상이야. 예?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이미 맨 위까지 올라갔어. 근데 봉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얘가 이만큼 간 거야. 얘는 이만큼 갔는데. 그죠? 그러니까 투심의 속도를 봉이 못 따라간 거예요. 투심의 상승 속도를 봉이 못 따라갔을 때 그 상황을 최고가 모드라고 하고요. 이건 상승 쪽. 상승폭을 못 따라간 거야. 투자 심리도의 상승폭을 봉의 상승이 못 따라간 경우. 반대는 예, 투자 심리도가 아래쪽으로 떨어졌는데 제일 많이 떨어졌어. 근데 봉이 못 따라가는 거죠. 아래쪽으로. 그러면 요건 최저가 모드가 되고 요건 최고가 모드가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 심리도가 최고치가 돼야 돼요. 투심이 최고치가 돼야 돼. 여기는 투심이 최저치가 돼야 돼요. 요걸 만족해야 됩니다. 최고치가 아니거나 최저치가 아니면 필요 없어. 성립이 안 돼. 자, 이제 나이트호크님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게요. 자, 투자 심리도가 1이야. 그죠? 근데 봉을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려요. 저가를 높이고 높여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 심리도는 횡보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횡보를 하면 이 값은 다 같잖아요? 예? 같으면 최저치가 아니야. 얘가 떨어져야 최저치야. 그러니까 횡보는 문제가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나이토코님 접수되셨어요? 예. 1구간에서 예, 저가를 그냥 높여서 가버려. 그러면 횡보를 한다고, 투자 심리도는. 근데 횡보를 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왜냐면 동일 위치에서는 아무거나 바닥이면 돼요. 얘가 바닥이어도 되고, 얘가 바닥이어도 되고, 얘가 바닥이어도 되고, 얘가 바닥이어도 돼. 왜? 동등해요, 위치가. 그래서 1구간에서 상승할 때는 저가를 쫙 다 올려야 돼요. 쫙 다. 깨지 않고 연속으로 쭉쭉쭉쭉 가야 돼요. 그렇게 가지 않을 거면 상승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분기에서 1이 있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상승해야 된다고. 예? 이 구조에서 하락을 안 하려면 1년 내내 상승해야 된다고요. 저가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갈 자신이 없잖아요? 그럼 밑으로 쳐박아야지. 나스닥은 6분기 내내 올라야 돼요? 나스닥은 6분기 내내 올려야 되고 우리는 4분기 내내 올려야 돼. 그럴 생각이 없다면 지금은 하락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이거나 아예 급등이거나. 중간은 없죠. 중간은 없어요. 가다가 꺾이면 최저가 모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과거에 이런 상황이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는데, 예, 지금 이 케이스, 예, 이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올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리고 가버려.
근데 여기 0구간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구간이 이렇게 연속으로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횡보 쳤죠. 자, 여기 봐요. 이건 아니지. 짠짠. 예,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횡보했잖아요. 1구간인데 하나 둘 셋 횡보하고 여기 0구간이라고 해서 딱 상승시키고 올라갔다고. 예, 이게 나이트호크님이 얘기하시는 방법이에요. 예, 왜냐면 횡보하면 상관없거든. 횡보하다가 꺾이는 게 문제지. 자, 지금 위치랑 굉장히 비슷한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예, 제 기준에선 여기가 되게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여기까지인데 중간에 올라가다가 저가를 깨면 무너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왜냐면 저가를 지켰기 때문에. 근데 저가가 깨지잖아요. 저가가 깨지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면서 저가 투자 심리도가 최저치로 내려간다고요. 이렇게 최저치로 내려가면 기존에 있던 저가를 다 깨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게 연속으로 있을 때는 저가를 다 지키면서 올라가든가 그렇게 할 자신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여기는 횡보했지. 3개까지는 횡보시키는데 성공했는데 총 5개를 횡보시켜야 되는데 3개까지 횡보하고 4개째 무너졌잖아요. 그죠? 여기 4개째 무너지니까 왕창 무너져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예, 원래 바닥을 다시 무너뜨리죠.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다시 깨진다고. 예. 이게 뭐다? 이게 최저가 모드라고요. 그러니까 최저가 모드는 횡보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횡보하다가 하락하는 걸 문제 삼는 거야. 예? 횡보할 거면 끝까지 횡보해야 되는데 횡보하다가 하락하는 경우. 그때 강한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상승하려면 4분기 내내 저가를 올려야 된다고. 예? 4분기 내내. 4분기 내내 저가를 올릴 생각이 없으면 그냥 내려가는 편이 낫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저가 지키고 가다 깨지면 또 쏟아질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분기봉은 하락에 적합해요. 응? 분기봉은 하락에 적합하고 주봉도 1월달까지는 하락에 적합해.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할 건 뭐냐면 올봉을 보여드릴게요. 올봉. 자, 이제 봉과 시간에 대한 관계입니다. 잘 보세요. 좀 어렵지만, 예. 좀 어렵죠? 이게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한번 듣고 세미나에 오시면 좀 나으실 거니까 잘 보세요. 자, 이거 올봉 아닌데? 제가 몇 달 동안의 흐름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몇 달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아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자, 이제 저가 투자 심도를 볼게요. 저가 투자 심도. 자, 보세요. 응? 자, 저가 투자 심도. 여기서 여기요?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서 상승했어. 보이세요? 네? 여기 상승했잖아. 상승. 그리고 여기까지 상승하죠. 왜 여기까지 상승해요? 여기가 1번, 2번. 왜 2번까지 상승했을까? 잘 보세요. 여기 0구간이고 1구간이고 여기 0구간이고 여기도 0구간이고 여기도 0구간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0구간에서 상승했잖아. 예? 0구간에서 상승했잖아요. 근데 여길 보시면 1구간에서도 상승했어. 맞죠? 예? 1구간에서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투자 심도가 안 내려갔지. 횡보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내려갈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이야. 근데 이거 왜 내려갔을까요? 예? 이게 왜 내려갔을까? 여기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쵸? 여기 일이 있기 때문에 저가가 깨졌을 때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려간 거예요. 만약에요, 이봉이 12월이잖아요. 12월에 11월 달에 저가를 안 깼어. 안 깼으면 여기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 이거 0, 0, 0, 0이에요. 0 5개야. 그죠? 1월부터 5월까지 다 0만 나가요. 저가는.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달에 11월 달에 저가를 깨지 않았다면 저가 투자 심도는 그냥 5월 달까지 상승하는 거였어요. 그 말은 12월 달에 11월 달에 저가를 깨지 않으면 상승이라고. 상승. 하락시키려면 무조건 저가를 깨야 되는 거예요. 왜? 투자 심도를 하락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하락시키는 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1월 달에 저가를 깨야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네? 12월 달에 저가가 11월 달에 저가를 깨지 않고는 저가 투자 심도를 하방으로 못 돌려. 못 돌리면 5월 달까지 그냥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환경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 좀 되세요? 이제 이해되셨잖아. 근데 여기서 꺾었잖아. 꺾었죠? 꺾었기 때문에 얘가 횡보하면 하락이 돼. 오케이? 0구간에서 저가를 깨면 횡보하잖아요. 근데 횡보하면 하락 후 횡보잖아. 그러니까 하락이 된다고요. 이제 0구간에서도 하락할 수 있어. 왜? 횡보시키면 되거든. 이제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응? 그러니까 11월 달에 11월 달에 저가를 못 깼으면 예. 그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이해되셨죠? 일단 저가 먼저 보자고요. 저가 먼저. 자, 지금 상태에서 저가 투자 심도는 이미 하락을 했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가를 붕괴하면 횡보합니다. 횡보하면 하락 후 횡보기 때문에 하락이야. 그러니까 그건 절대 상승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저가를 깨면 돼. 그렇죠. 언타일리티는 맞아요. 못 깼으면 상승 후 횡보인데 깼기 때문에 하락 후 횡보가 돼서
하락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1월달 시작하자마자 12월달에 저가를 깼죠. 왜 깼어요? 저가 투자자님도 횡보했잖아. 그러니까 이번 달은 하락이라고. 오케이? 예? 이번 달은 하락이라고요. 왜? 저가를 깼어. 이미 저가를 깼기 때문에 저가 투자심들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만약에 2월달에 1월달에 저가를 지키면 어떻게 돼요? 예? 2월에 저가가 1월의 저가보다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빠져나가니까 상승하겠죠. 예? 0이 빠져나가니까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5월달까지 2, 3, 4, 5월달까지 무조건 전봉의 저가를 지키면 매수야. 맞죠? 예? 2월부터 5월까지 전봉의 저가를 지키면 매수가 된다고요.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어요. 지금은 1구간을 지나는 게 아니라 0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저가를 지키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1월달에 폭락이 와도 2월달에 1월달 저가를 지키면 상방, 2월달에 폭락이 와도 3월달에 2월달 저가를 지키면 상방이라고요. 이제 접수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쓸 수 있다고. 매트릭스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저가만 지키는 봉이 나오면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저가를 지키는 봉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아랫꼬리가 길든가 양봉이든가. 그죠? 예. 그 두 가지 봉을 확인하고 그 다음 달에 덤비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저가는 이렇게 생겼다고. 자, 그 다음은 종가를 볼게요. 저가가 왜 깨졌는지 이해되셨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가를 그렇게 깬 거야. 얘네가 시작하자마자 12월 달에 저가를 깬 건 월봉은 상승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죠.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예? 올라가봐야 전고점 못 넘어. 12월 달에 고가 못 넘는다니까요. 12월 달에 고가 넘겠어요? 어디서 맞고 떨어졌는데 320대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 봐야 300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12월 달에 고가 못 넘는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가는 낮아졌고 저가는 깨진 봉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락봉이야. 맞죠? 하락봉이라고. 봉 자체가 저가가 깨지고 고가를 못 넘는, 고가 낮아지고 저가 낮아진 봉이 되어버렸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달은 죽으나 사나 하락봉의 형태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상승봉은 될 수가 없어. 상승봉은 저가가 높아져야 되거든. 그죠? 제가 설명할 때 상승봉은 저가가 높아지고 고가가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저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고가가 높아져도 상승봉이 아니야. 그냥 잡봉이지. 그죠? 고가 높아지고 저가 깨진 이상한 형태의 봉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상승봉은 안 나와. 하락봉이 나올 거냐 말 거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가입니다. 이제 약간 얄팍한 얍삽한 그런 생각을 엿볼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얍삽하게 생각했는지를 좀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종가의 바닥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상승했어. 여기서부터.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긴 다 0이야. 0 0 여기도 0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그쵸?
예? 맞잖아요. 이 보라색이 지금 종가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올라갔잖아. 그죠? 올라갔어요. 일본에서 올라갔다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예, 맞아요. 예. 지켰냐 안 지켰냐를 보고 이게 전략이 유지되는지 전략이 끊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내려도 하락 안 해. 횡보하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올랐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횡보해버렸어. 그쵸? 내릴 줄 알았는데 올랐어. 그래서 횡보하는 바람에 뒤에 0구간이 살아났어요. 왜? 0구간은 안 떨어져. 이미 상승하고 있는데 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얘가 올라가면서 들어버렸어. 그죠? 그럼 얘는 언제 내릴 수 있어요? 뒤에 1구간이 있잖아요. 여기 1, 여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가가 하락하면 내려가. 왜? 여기 1구간이거든. 이해되셨죠? 예? 여기 1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구간에서 다시 내리면 방향이 바뀌는구나. 어디서 공격했어요? 1구간에서 공격했지. 기억하세요? 12월 1일 날 고포스 샀잖아요. 왜 샀어요? 여기 1구간이라. 1구간이잖아요. 공격할 땐 여기밖에 없어. 종가가 내리면 종가 투자 심리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향이 상승해서 하락으로 턴했다고. 예.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야 편해.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고 있으면 언제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불안해. 이해되셨어요? 예?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면 주가도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 내려갈 확률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하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언제든 감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환경에서 들어가야 돼. 예? 내려갈 수 있는 환경. 그게 언제예요? 예. 여기 12월하고 1월이잖아. 예. 그쵸? 예. 그런데 자, 얘의 수명은 1월까지예요. 이해되세요? 예? 1구간의 수명은 1월까지라고. 여기도 똑같이 000이요. 2월, 3월, 4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2월 달에 종가가 상승했다? 그러면 들리는 거예요. 그쵸? 2월 달에 종가가 상승하면 다시 위로 가요. 그럼 방향이 위로 된다고, 위로. 그럼 얘는 올라가기 시작하면 언제 떨어져요? 여기 5월. 5월엔 1이니까. 예? 그러니까 2월, 3월, 4월 중에 종가가 상승하면 예, 5월이 돼야 하락할 수 있어요. 그쵸? 예? 매트릭스 구조로 잘 보세요. 매트릭스 구조를 잘 보시면 2월, 3월, 4월은 다 0이야. 다 0이에요. 고가, 저가, 종가 싹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2, 3, 4 중에 종가가 상승했을 경우 하락이 가능한 첫 번째 달은 5월입니다. 5월. 그죠? 저가가 상승했을 때 첫 번째 하락이 가능한 달은 6월이에요. 5월, 6월을 잘 보세요. 5월, 6월을 잘 봐야 돼. 예. 이게 시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1월 달까지는 하락에 유리하게 만들어 놨어. 왜? 일단 저가가 깨졌고 종가도 하락한
하락하든 상승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이미 횡보하든 하락하든 하락이야. 그러니까 1월 달까지는 어떻게든 하락하기 유리하게 만들어 놨는데 2월에서 4월까지는 하락하기에 유리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상승으로 돌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락을 보는 사람이 겁나게 눈치 봐야 돼요. 언제 저가를 지킬지, 언제 종가를 상승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투자 심리도가 들리니까. 자, 세 번째 고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응? 얘가 백미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갑니다. 여기가 고가 중에 제일 낮죠? 여기가 고가 중에 제일 낮은데, 예? 요 높이랑 요 높이랑 같아. 그죠? 이해되세요? 1번 높이와 2번 높이가 같다고. 예? 1번 높이와 2번 높이가 같기 때문에 둘 중에 낮은 놈이 기준이야. 다시 1번의 고가 투자 심리도와 2번의 고가 투자 심리도는 바닥의 높이가 같습니다. 바닥의 높이가 같을 때는 낮은 놈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1번이 바닥이에요? 2번이 바닥이에요? 얘가 바닥이죠? 왜냐면 이 고가보다 이 고가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얘가 시작이야.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클이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에요. 예?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고 여기 하락. 여기서부터는 상승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요. 여기인데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4개월 동안 0이 있는데 그 중에 고가가 한 번만 높아지면 제일 높은 위치로 올라가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최고가 모드라고 한다고. 이걸 최고가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작한 상태에서 0 구간만 있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5개월 동안 고가를 낮추지 못하면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상승하면, 예?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가 투자 심리도가 위로 툭 튀어 올라온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최고가의 형태가 돼요. 고가 투자 심리도가.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진 고가 중에 제일 높은 고가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에요, 여기. 여길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가 324점 땡땡인가? 32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예,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고가를 넘는 봉이 나오면 급등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급등할 수 있다고. 예? 2월달에 1월달 고가를 넘든가, 3월달에 2월달 고가를 넘든가, 4월달에 3월달 고가를 넘든가, 5월달에 4월달 고가를 넘으면 급등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얘는 위로 올라가려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가는 상방이에요. 그 다음에 저가랑 종가는 현재 하방이에요. 예? 근데 가다가 얘가 이렇게 고개를 들잖아요. 그럼 얘를 따라서 확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투자 심리도는. 그리고 언제 내릴 수 있어? 여기 6월에. 그러니까 고가도 6월에 내릴 수 있어요. 고가도.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정리를 해보자고요. 예, 올리브님 안녕하세요. 자, 보세요.
고가는 6월에 내릴 수 있어. 저가도 6월에 내릴 수 있는데 종가는 5월에 내릴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5월에 봉을 이렇게 그려. 예? 이렇게 그려요. 이게 5월입니다. 5월에 봉을 이렇게 그려요. 이게 5월이에요. 예? 그러면 6월은 여기서 시작하죠. 예? 6월은 여기서 시작해.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 고가를 넘을까요? 못 넘을까요? 예? 양봉으로 끝났는데 종가가 고가야. 다음 달에 6월 달에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 고가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이건 고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양봉을 그려버리면 6월 달에 하락 못해요. 고가를. 무슨 뜻이에요? 상승하겠다는 얘기지. 응? 상승하겠다는 얘기라고요. 오케이? 고가를 넘겠다는 얘기잖아요. 5월 달에 양봉을 그리겠다라는 거는 6월 달에 고가를 넘겠다고. 넘는다라는 건 고가 투자 심도가 계속 상승한다라는 걸 뜻해요. 그쵸? 네,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하락할 거면 5월 달에 양봉을 그리면 안 돼. 왜? 고가를 낮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종가랑 고가랑 멀어야 돼요. 종가랑 고가랑 멀어야 된다고. 그래야 못 넘어. 그러니까 이 구조로 하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5월 달에 양봉으로 내려 꽂아서, 아니 음봉으로 내려 꽂아서 저가는 깨지기 쉽고 고가는 멀어야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는 5월 달에 1구간이 있고 저가와 고가가 6월 달에 1구간이 있다라는 거는 5월 달에 음봉으로 쳐박은 다음에 6월 달에 다시 내리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락을 할 거라면. 근데 하락하지 않을 거라면 그냥 양봉을 그릴 거라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5월 달에 하락하는 시나리오가 있고, 그쵸? 5월에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있어. 이 두 가지가 존재하죠. 예? 두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왜?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잖아. 지금 우리는 상상하는 거지 그때 일어날 현실을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5월 달에 하락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걸 모르시잖아요. 하락하려면 뭐가 필요해? 예? 하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일이 필요해. 그죠? 투자 심리도를 하락시켜야 하락하기 쉽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5월 달에 월봉은 다 정해져 있어. 예? 5월 달은 이미 영구간이라고 다 정해놨어. 그러니까 5월 달에 월봉으로는 하락 못 시켜요. 뭘로 하락시켜? 5월 달에 하락시키려면 뭘로 하락시켜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월봉으로는 하락 못 시킨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로 하락시키겠어요? 저라면 주봉으로 하락시켜요. 자, 5월 달에 거기다가 1구간을 다 때려박아. 이해되세요? 5월 첫 번째 주부터 1구간을 다 때려박는 거예요. 10개를. 예? 10개를 다 때려박아. 오케이? 자, 5월 첫 번째 주 1, 5월 두 번째 주 1, 5월 세 번째 주 1, 5월 네 번째 주 1, 6월 첫 번째 주 1, 막 다 1만 박아놔. 그러면 저가만 딱 한 번 깨거나 종가만 한 번 하락시키면 골로 가죠. 월봉이 0이어도 주봉이 망가져가지고 1구간만 가지고 있으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5월 첫 번째 주에 1구간을 넣으려면 언제 상승해야 돼요? 10주 전에 상승해야 되죠. 네? 매트릭스 구조로 보면 10주 뒤에 반영되잖아요. 지금 상승하면 10주 뒤에 하락하는 1구간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5월 달에 하락시킬 생각이 있으면 10주 전에 상승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5월 달에 내리꽂을 생각이 있다면 주봉상 10주 전부터 상승을 해야 돼. 10주 전부터 상승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야 5월 달부터 내리꽂을 수 있어요. 그러면 5월 첫 번째 주부터 10주 전이 어딘지를 봐야지. 이제 매트릭스의 의미를 좀 이해하세요? 응? 매트릭스가 다가와요? 아, 1구간이 거기에 있어야 돼. 1구간이 5월 달에 있어야 내리꽂을 수가 있어. 그러면 5월 달로 가보자고요. 자, 캘린더를 열겠습니다. 자, 캘린더예요. 캘린더 2, 3, 4, 5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부터 하락하려면 10주 전부터 상승해야 된다고. 그러면 10주 전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1주, 2주, 3주, 4주죠. 4월 달에는 4주밖에 안 돼. 그럼 3월 달로 가야죠. 예? 3월 달에 몇 주예요? 1주, 2주, 3주, 4주죠. 어? 여기까지 5주잖아. 그쵸? 그럼 2주를 포함해서 1주 전이죠.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상승해야 된다고. 2월 20일부터 상승해야 5월 첫 번째 주부터 내릴 수 있는 거예요. 2월 20일 날 상승하는 게 2월 20일부터 상승하는 게 5월 첫 번째 주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월 20일 주 상승, 2월 27일 주 상승, 그 다음에 3월 7일 주 상승 이렇게 하면 5월 첫 번째 주 1, 5월 두 번째 주 1, 5월 세 번째 주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내린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릴 수 있어요? 2월 17일까지죠. 예? 2월 17일까지 뺐다가 2월 20일부터 올리면 되잖아요. 2월 20일부터 올리면 돼.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상승 후 하락을 할 거라면 5월 달에 내려야 돼. 5월 달에 음봉을 내야 되거든요. 그 5월 달에 음봉을 내려면 5월 달에 1구간이 필요하고 5월 달에 1구간은 2월 20일부터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락은 언제까지 올 수 있는 거야? 맥스로 보면 2월 17일까지지. 그죠? 더 땡기겠다. 그럼 더 빨리 상승하겠죠. 4월 말부터 하락하겠다. 그러면 더 땡길 거 아니에요. 2월 20일부터 2월 13일부터 상승하든가. 그러면 4월 네 번째 주부터 하락하겠다는 얘기지. 네. 이제 접수가 조금 되셨나요? 2월 10일이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2월 10일이거나 2월 17일 안에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왜 그러냐? 지금 하락하면 4월달까지는 계속 상승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네?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잖아요. 이건 계속 연구관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3월달, 4월달 이렇게 상승하기 좋은 시간 다 만들어놨어요. 그쵸? 거꾸로. 그래서 하락하기 위해서 상승하고 상승하기 위해서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10월달에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12월달이랑 1월달에 내리려면 10월 말에 올라야 돼. 그래서 오르는 거 보고 그랬잖아요. 1월달 내리겠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예? 기억하세요? 10월달에 막 양봉 그리니까 매트릭스 연속으로 몇 개 세는지 봤잖아요. 이거 연속으로 몇 주 오르지?
그러면 그게 1월 달에 딱 쌓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12월 중순부터 빠지면 1월 말까지 빠지겠다 그런 게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역산이 되잖아. 우리가 5월 달에 매도하려면 2월 20일부터 올라야 돼. 올라야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냅두고 5월 달에 가서 다시 고버스 또 사면 돼. 그쵸? 그러면 이제 2월 20일부터 4월 말까지 레버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분위기 보고 외국인이 막 선물 매수해. 그러면 이제 레버 들어가는 거지. 고퍼 싹 정리하고. 예. 그리고 이제 4월 말까지 막 눈치 보다가 한 고점 왔다 그러면 레버 싹 던지고 그 다음에 5월 첫 번째부터 고퍼로 싹 갈아타는 거죠. 비슷하게 움직여요. 감이 오셨죠? 예?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머릿속에 이게 돌아가야 돼요. 시간을 뭐하러 배워? 1구간은 나쁘고 0구간은 좋다는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매트릭스를 배치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막 상승하고 있으면 매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했잖아. 야, 너 오르게 둬. 어차피 이따가 내릴 거야. 예? 지금 오르게 둬. 어차피 12월 달 가면 내릴 건데? 그러면 11월 달에 고포스 사가지고 딱 들고 있으면 되지. 똑같은 논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제 1월 말이 지나면 고포스 사면 안 돼요. 1월 말이 지나면 고포스 사면 안 돼요. 이제 영구간에 들어가. 그럼 팔 생각만 해야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거기서 고포스 잡고 있다가 확 들어올리면 그대로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딱 들고 있는 거 팔 생각만 하고 여차하면 조금씩 던지는 거죠. 분할해서. 예? 자꾸 던져요.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제 머릿속에 지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냐고요. 봉 보고 막 오르면 막 미치겠다 그러지 말라고요. 봉에 숨겨진 의도를 보시라고. 얘가 연속으로 몇 개를 그리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연속으로 그려야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한 개, 두 개 그려가지고는 아무 데도 못 써. 4-5개는 연속으로 그려줘야 그 구간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10개 그렸다. 그럼 대박이에요. 그죠? 10개로 연속으로 그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럼 걔는 그냥 그대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3일봉이 그렇게 그렸죠? 네? 3일봉을 그렇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3일봉을 보고 그런 거잖아요. 12월 달은 무조건 하방. 그래서 다 고버스 들고 버틴 거잖아요. 12월 달. 네. 손실 났던 사람도 수익으로 돌아서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물렸던 사람들도 다 살아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시간의 개념입니다. 요 나머지 내용은 제가 세미나 때 설명을 드릴게요. 더 디테일한 건 세미나 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대면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온라인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좀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은 세미나 때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제가 거래량 얘기를 하나만 더 해주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제 거래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래량. 자, 거래량. 자, 투자 심리도에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있어요. 얘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예? 얘는 하는 일이 뭐냐? 볼벤 20만 탐지해. 예? 볼벤 20만 탐지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볼린저 밴드 20 상하단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격 볼밴도 똑같아요.
뭐 말하느냐? 개방 여부를 보는 거예요. 개방 여부. 개방 여부를 보는 거예요. 다른 기능 없어요. 혼동하지 마세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하는 역할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과 하단선이 개방되느냐 폐쇄되느냐 그것만 확인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거래량, 투자 심리도의 분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짠, 짠,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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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됐죠? 자, 요거는 고조종이에요. 요거 고조종입니다. 이걸 그냥 퉁쳐서 가격이라고 할게요. 고조종의 투자 심리도라고. 예? 그리고 얘는 거래량이야. 예? 그러면 제일 먼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해. 이걸 뭐라고 한다? 하락 주기. 이렇게 상승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상승 주기. 그쵸? 예? 상승 주기인데 거래량이 밑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를 조정이라고 해요. 예? 조정. 예. 그리고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는 자리가 있어요. 얘는 하락이에요. 하락. 오케이? 자, 조정은 투심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밑에 있는 케이스. 하락은 투심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위에 있는 케이스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상승 주기에 거래량이 위에 있는 건 반등이에요. 예. 반등. 반등은 투심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위에 있어. 반대로 투심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밑으로 내려가요. 얘는 뭐라고 그런다? 상승. 자, 이걸 명확하게 정의해 드릴게요. 얘는 볼벤 하단 못 가. 됐죠? 얘는 볼벤 하단 가. 뚫어요. 얘는 못 뚫어. 얘는 뚫어. 얘는 볼벤 20 상단 못 뚫어. 못 뚫어요? 얘는 뚫어. 됐죠? 예? 거래량을 이렇게 정리하면 돼. 조종에는 볼벤 20 하단 못 뚫어. 예. 하락에는 뚫어. 반등에는 볼벤 상단 못 뚫어요. 20 상단. 상승엔 뚫어. 됐죠? 이렇게 정의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정의하면 끝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정의하면 돼. 이 네 가지만 딱 기억하시고 차트를 딱 보면 한눈에 보여요. 자, 샘플 갑니다. 샘플. 자, 보세요. 코스피네? 아, 난 코스피 싫은데. 예, 코스피 200으로 보겠습니다. 예. 자. 잘 보세요. 예. 얘가 저가를 깨면 요게 이렇게 내려갈 거잖아요. 저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내려가. 그쵸? 그리고 거래량이 늘으면 거래량이 옆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량이 맨 위로 오죠. 여기 거래량이 맨 위로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거래량이 맨 위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하락이라고, 이건. 오케이?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하락. 하락이면 어디까지 열린다고? 볼벤 20까지 열린다고. 됐죠? 응? 분기봉은 어디까지 열었어요? 여기까지 열었어. 여기 200이네. 됐죠? 설명 이해되세요? 분기봉 어디까지 열렸는지 봤죠? 어? 분기봉 어디까지 열렸는지 봤잖아요. 분명히 설명해 드렸어요.
어디까지 열렸는지. 예? 어디까지 열렸는지 얘기했어. 잠시 스치듯이 얘기했지만 얘기했어요. 자, 여기 하락하죠. 근데 거래량이 맨 위에 있지 않잖아. 여기까지는 거래량이 안에 있죠. 안에 들어있잖아. 이게 조정이라고. 이게 조정인데, 조정일 때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안 간다고. 안 가. 근데 얘가 위로 나왔잖아. 이건 하락이죠. 하락이면 볼펜 20 하단 간다고. 그러니까 이만큼 가잖아요. 오케이? 조정일 때는 하단선 안 가. 근데 하락으로 나오면 가. 접수가 되시죠?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면 볼펜 20 하단으로 내려간다니까? 뚫어요. 뚫고 간다고. 근데 이렇게 안에 숨어 있을 때는 안 뚫어. 이해되셨죠? 거래량이 위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 네? 자, 그러면 주봉은요. 자, 이걸 보세요. 이게 굉장히 특이해. 왜 그럴까요? 이걸 잘 보면 재밌는 정보가 숨겨져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하락이죠. 응? 자, 보세요. 투심은 내리고 거래량이 올라왔어. 그러면 볼펜 20 하단 간다고. 갔죠? 근데 이건 안 중요해. 자, 여기까지 딱 끊어요. 예. 그리고 여기까지 보자고요. 그럼 이건 반등이야. 여기서부터는 투심이 상승하니까 반등이라고. 그럼 이렇게 반등했어. 예? 근데 상승이 없어. 그죠? 상승이 없고 바로 하락이야. 거래량이 바깥으로 나왔어. 그럼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지. 볼펜 20 하단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잖아요. 거래량이 위로 나왔잖아. 예? 거래량이 위로 나오면 볼펜 20 하단으로 가고, 거래량이 위로 나오면 볼펜 20 하단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다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열려 있구나. 280까지 열려 있네? 그런 뜻이에요. 주봉은 280까지 열려 있다고. 뚫어도 돼. 그죠? 거래량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뚫어도 된다고. 열려 있는 거지. 거기 가서 튕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열려 있다니까, 그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제 거래량의 역할을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맨 위에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예? 거래량이 맨 위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올라갈 거면 밑으로 깔아. 예? 올라갈 거면 거래량을 밑으로 깐다니까? 밑으로 깔아요. 깔아서 어떻게 해? 볼린저 밴드 하단선 안 가게 막아버려. 거래량을 안 내놔. 딱 쥐고 찔끔찔끔 거래요. 찔끔찔끔. 예. 근데 하락해야 될 때는 막 던져. 막 던져요. 투매를 한다고. 그래서 거래량의 위치를 보면 대충 이게 위로 가기에 좋은지 아래로 가기에 좋은지 이게 대충 보여요. 왜냐? 거래량을 보면 보이거든. 네. 이제 이해되셨죠? 거래량을 어떻게 보는지 알았죠? 거래량이 맨 위에 있으면 볼펜 20 하단이 열리는 거예요. 거래량이 맨 밑으로 내려가면 볼펜 20 상단이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볼펜 20 상단을 뚫기 전에는 거래량을 밑으로 내리고 볼펜 20 하단을 뚫기 전에는 거래량을 위로 올려요. 자, 골 때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거래량을 늘려라. 그러면 내리니까. 이제 이해되셨어요? 예? 다 필요 없다고. 네가 거래량만 늘려. 괜찮아. 그죠? 나중에 내려도 돼. 근데 지금 거래량만 늘려줘. 위로 못 가게. 자,
지난번에 얼마나 골 때리는 일이 있었냐면 더럽게 올린 적이 있어요. 예? 더럽게 올린 적이 있다고. 뭐 화났었어요. 아, 진짜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죠? 고르랑 내려가. 오케이? 이거 캡처 다시 떠서 보여드릴게요. 응? 고래량이 내려가. 아,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안 내리겠다는 거죠. 응? 보시면, 고래량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볼배를 타고 가. 응? 볼배를 타고 가잖아요. 23단선을 타고 가. 왜? 고래량이 쭉 깔려서 안 내려도 돼. 타고 갈 수 있어. 뚫어도 돼. 얘기했잖아요. 거래량이 맨 밑에 있으면 위는 열린다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거래량을 내려요. 요새는 어떻게 해? 거래량 올렸지.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뚫려. 보여요? 이렇게 뚫리잖아요. 거래량 올랐잖아. 여기는 또 밑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안 가. 그죠? 24단선까지 안 가. 거래량이 밑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 내려 꽂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래량 위로 올리지. 그러니까 거래량이 위에 올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래가 열려버리잖아. 그러니까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 거래량 보면 보여. 아, 열었다. 닫았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 팍 되셨죠? 응? 그러니까 거래량이 주가의 투자 심리도 위로 올라가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아래를 열고 올리는 거니까. 예? 아래를 열어놓고 올리는 거예요. 반대로 거래량 투자 심리도를 밑으로 깔면 위를 열어놓는 거예요. 언제든지 위로 갈 수 있어.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아래가 뚫리는지 위가 뚫리는지 알아. 그죠? 아래가 뚫렸을 때 어디까지 빠질지도 알아. 알잖아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경우의 수를 이미 알고 있다고요. 경우의 수를 알고 있으니까 다 그거 조합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루 단위로 어떻게 되고, 일주일 단위로 어떻게 되고, 한 달 단위로 어떻게 되고, 3개월 단위로 어떻게 되는지를 머릿속에 다 데이터를 담고 하루가 움직일 때마다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방향을 바꿨나? 안 바꿨나? 그거만 보는 거예요. 안 바꿨어? 그럼 내비둬. 그 다음날 또 가. 갔는데 얘가 또 안 바꿔. 그럼 아, 괜찮네? 내비둬. 오케이? 얘네들이 방향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얘네가 방향을 바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뭔가 행위를 취해야죠. 물량을 정리하든지, 예? 해지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해지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거래하실 때 이런 생각 안 하잖아. 안 하죠? 기술적 분석은 쓰레기고, 다 필요 없고, 이런 생각만 하지.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를 가지고 어디가 열려 있고 어디가 닫혀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고를 체크해. 그다음에 뭐예요? 볼배를 딱 가둬놓고 저가를 방어하는 하단선, 고가를 방어하는 상단선만 딱 찾아. 그리고 고가 방어하는 상단선 나오면 매도 치고, 그죠? 저가 방어하는 하단선 나오면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저가를 방어하는 하단선이 나올 때는 저가를 방어했을 경우에 저가 투자 심도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찾아야 되고, 반대로 고가가 낮아졌는데 매도를 딱 쳤다. 그럼 매도 쳐서 내렸을 경우에 고가 투자 심도가 쭉쭉쭉쭉 빠지는 그 환경을 찾아내야 돼. 이해되셨죠? 그래야 매도를 치고 홀딩할 수 있고 매수를 하고 홀딩할 수 있어. 이게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거기서 털고 나와야 돼요. 자, 매수하고 종가에 털어. 매도하고 종가에 털어. 이건
시간을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딱 가격만 가지고 볼벤 상단 하단만 갖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내가 시간을 알아. 그럼 어떻게 돼요? 매수하고 버텨. 그쵸? 매수하고 버티는 거예요. 왜? 나는 저가 투자 심도가 계속 올라갈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잡으면 돼. 반대로 나는 고가 투자 심도가 내려갈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매도 치고 버티는 거예요. 이제 시간과 가격의 관계가 이해되세요? 시간은 보유의 개념이에요. 보유의 개념이고 거래는 가격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네, 가격을 활용을 해서 매수와 매도를 하시고 시간을 활용해서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의 개념이 빠지면 본인이 거래를 한 뒤에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보유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제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보유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사고 수익 나면 그냥 버텼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손실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보유 조건과 보유 시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그 뒤가 좀 안전한 거죠. 그래서 거래하기 전에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시간이 적합한 그 위치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유리한 시간, 그 시간이 오기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시간에서 하단선을 공략하는 거죠. 오케이? 내가 그냥 하단선이 좋아. 이 하단선이 좋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단선 플러스 시간도 겁나게 좋은 자리를 딱 찾아가지고 시간과 가격을 동시에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와, 어떻게 저 자리에서 매수를 했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시간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쵸? 예? 시간을 알고 있었다고요. 시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적합한 가격을 공략한 것 뿐이에요. 근데 똑같은 가격이어도 시간이 이르거나 시간이 늦으면 결과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나머지 내용은 제가 1월 14일이죠? 예, 열흘 뒤에 그때 12월과 1월에 대해서, 그러니까 10월부터 1월까지 시간을 다 뽀개가지고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이거를 잘게 다 쪼개가지고 가격이 어떻고 시간이 어떻고 거래량이 어떻고 이거를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보일 거예요. 아, 이 주간에는 가격은 어땠고 시간은 어땠고, 그죠? 거래량은 어떻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종합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거를 보고 눈치를 봐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거래량은 어떻고, 지금 하단선은 어디 있고, 그죠? 투자 심리도는 오르고 내리고, 그죠?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아는 순간 구름님이 이야기했듯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왜? 나는 몇 주 뒤에 거래해야 되는지 알아. 그쵸? 우리는 지금까지 거래한다 그러면 어느 시간에 거래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아세요? 솔직히 모르잖아. 근데 딱 기다리고 있다가 3주 뒤에 거래합시다. 그죠? 그럼 뭐라 그랬을 거예요? 미쳤네. 네가 뭘 한다고 3주 뒤에
거래를 얘기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보이거든. 본인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보이니까 너도 모르는 거야. 웃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겪어보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쬐끔은 알잖아. 다는 몰라도 쬐끔은 안단 말이에요. 힌트를 얻는다고. 힌트를 얻는 사람과 힌트를 얻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작지만 결과를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쵸?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잖아요. 저는 곳버스를 사고 안 팔아. 예? 곳버스를 딱 샀는데 안 팔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저 인간은 왜 안 팔지? 예.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가격 싸죠. 2,900원 싸잖아요. 2,850원 안 싸요? 겁나게 싸지. 오늘 3,600원도 찍었는데? 그죠? 3,600원을 찍었어요. 2,850원에 샀는데. 그때 살 때는 두려웠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요. 그 가격 최고지. 저가가 2,840원이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시간과 가격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시간과 가격. 그리고 보험과 가격, 보험과 시간과의 이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를 바라보면 기회가 보여. 내가 어느 타임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보인다고요. 예? 어느 순간에 치고 빠져야 되는지를 알아. 그러면 맨날 놀아야 돼요. 그죠? 예? 맨날 놀아야지. 왜? 내가 들어갈 때만 신경 쓰면 돼. 예? 내가 들어가야 될 타이밍만 신경 쓰면 돼요.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도 없어. 왜 알 수 없는 걸 가지고 복잡하게 고민해요? 알 수 있는 시간과 가격이 왔을 때만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안 오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아니에요? 응?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요. 예. 몇 주 뒤에 또 하면 돼. 예? 오늘 거래하고 내일 거래하고 모레 거래해야 돼요? 예? 오늘 물리고 내일 물리고 모레 물리면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잖아요. 물리지 않을 가격을 찾아야지. 물리지 않을 시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가볍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예? 대충 사서 지금 16%잖아요. 예? 저 지금 제가 손절도 안 했잖아. 중간에 제가 팔아버렸으면 지금 20% 넘었어요. 응? 2,900원이랑 2,850원에 샀으면 2,870원 정도 됐겠다. 그죠? 그럼 2,870원 다 까가지고 있으면 지금 얼마 수익이에요? 3,500원이잖아요. 거의. 그러면 600원이야. 600원. 그죠? 2,870원에 샀으면 600원 수익이에요. 20% 넘어. 대충 사서 16% 만들어놨잖아요. 예? 16% 만들어놨잖아. 이거 얼마에 판다고요? 4,800 얼마에 판다 그랬잖아요. 어? 이거 팔아야 될 가격은 4,800원대예요. 자, 오늘 요 정도로 하고 세미나 때 완전히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드릴게요. 오세요. 지금 8자리 남았나? 예, 40여 명 거의 다 찼어요. 예, 오시면 제가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이거 지금 동영상 다 보셔야 돼요. 이전에 가격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편 다 보시고 이거 다 보시고 그리고 세미나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 머리에 꽂혀요. 아, 2월 2주 4,800 그죠? 5월 첫 주 사서 7,320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올해는 그거 두 번만 거래하면 돼요. 응? 그거 두 번만 거래하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놀지 뭐. 아니에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예. 올해 그 두 번 4,800원대 한 번 던지고 5월 4월 제가 보통 5월 달에 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예. 5월 달에 사서 8월에 7,320원 갔을 때 그 위에서 던지면 돼요. 7,320원이 최대가가 아니에요. 최소가. 최소가예요.
최대가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얘는 후행 스팬이라 그래요. 자, 제가 만약에 분석한 게 맞으면 이 기술적 분석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한 4,840원인가? 그 가격이 왔어. 그러면 이건 진짜 분석이 되는 툴이 되는 거예요. 네, 7,320원 최대가 아니에요. 최소가예요. 네, 종가가 그 위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종가가 8월 달에 종가가 7,320원 위에서 끝난다고. 그러면 8,000원일 수도 있고 9,000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팔아야 될 가격은. 그렇다는 거죠. 빙고. 시간이 숲, 가격이 나무고 거래량이 바람이에요. 예? 거래량이 바람이라고.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려. 그죠? 예?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자, 네. 왜 시간에 대해서 설명했는지 이해되셨죠? 시간은 보유의 개념입니다. 시간은 보유의 개념이에요. 가격은 거래의 개념이고, 우리가 시작할 때는 가격으로 시작하고 보유할 때는 시간을 보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버리면 투자가 안 돼요. 투기지. 그죠? 시간을 다룰 줄 모르면 가격만을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투기가 돼요. 왜? 보유가 안 돼. 근데 시간을 다룰 줄 알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거래도 되고 보유도 돼. 그러면 가격을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사. 이해되세요? 나눠서 산다고. 왜? 보유가 되니까. 보유가 되니까 떨어져도 받아. 떨어져도 받는다고요. 어차피 오를 거라. 근데 시간을 모르면 떨어지면 손절해. 그쵸? 떨어지면 손절한다니까요? 근데 안 하잖아요. 더 받잖아. 왜 받아요? 나는 시간을 알아. 나는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버린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요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가세요.